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ECS를 하면서 느꼈던 생각을 한번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ECS를 그냥 쓰는 것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프로젝트에 이 ECS의 철학을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이점이 있구나.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이점이 있고 이제 뒤에서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뭐 요즘 AI의 하네스, 공간, 환경 엔지니어링도 그렇고 하네스 엔지니어링 그리고 러스트의 어떤 부상 그런 것도 그렇고 이 ECS도 그렇고 점차 이 기존 것들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아예 구조적으로 그런 실수나 휴먼 에러 같은 것들을 방지하는 그런 쪽으로 점차 이제 나아가고 있구나라는 어떤 생각까지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요건 이 문서는 이제 클로드 코드를 써서 기본적으로 만들고 이제 읽어 나가면서 보완하고 또 자료 같은 거 찾아 넣고 또 뭐 질문하고 해 가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완성이 됐다고 생각해서 한번 요거를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익숙한 풍경이 있죠. 우리가 흔히 아는 플레이어가 이 데미지를 받았어. 그때 뭐 콜백 같은 게 발동을 해서 심지어 콜백을 쓰면은 뭐 그것만 하더라도 꽤 괜찮은 거죠. 근데 어쨌든 콜백을 발동해서 뭔가 이렇게 분류돼. 근데 보니까 또 가디안이라고 뭔가 보호하는 로직이 있으면은 그거에 인한 뭔가 또 다른 어떤 거에 이 테이크 데미지가 되고 또 다른 게 이제 이게 콜백 되고 그리고 콜백이 어쨌든 이거 부르는 순간 여기 있는 것들이 쫙 다 불리는 거니까 그리고 그 다음 줄에서 또 이제 뭐 이벤트 버스에 뭐 이런 게 들어가면은 다시 또 이전에 뭐 이런 것 연결된 것들 이런 것들이 쭉 불리고 또 그 다음 줄 어쨌든 이게 불리는 것 자체가 이제 어딘가에 담아두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동시에 불리는 거다 보니까 이거 쭉 다시 처리하고 또 이 흐름을 이제 관점으로 보면 이렇게 갔다가 다른 것 쭉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갔다가 다른 것 쭉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다음 줄 와서 그에 맞는 이렇게 처리를 이제 쭉 하죠. 이걸 보면은 함수가 다른 함수를 모르고 또 그 다른 함수를 모르고 뭔가 콜백 같은 게 이제 발동되고 그러면 또 콜백으로 인해서 거기에 연결된 또 다른 것들이 이제 그러죠. 뭔가 각각 따로 이 UI 메이저나 이런 것들이 세 개의 이런 다른 경로에서 불린다거나 갑자기 이제 체인 끝에서 자기 자신으로 이제 돌아와서 뭔가 이렇게 한다거나 등등 이 가장 큰 이게 이 흐름이 추적이 어렵다. 요런 게 그래도 좀 유니티를 해봤다면은 다들 많이 느끼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런 경우를. 실제로 이 프로젝트는 제가 이제 따로 전에 지나가던 프로젝트에서 실제로 있던 코드와 이 로직의 흐름입니다. 거기에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이거 좀 아닌데 싶어가지고 좀 개선하고 하다가 이제 제가 ECS를 해 나가면서 그걸 적용하고 굉장히 좀 좋은 효과가 있어서 그런 걸 경험으로 토대로 작성을 하게 된 내용인데요. 새 기능 하나 넣으려면 기존 클래스를 세 개를 열어야 돼. 그리고 버그 하나 고치면은 다른 데서 터져. 코드를 읽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코드를 읽는 것보다 이 함수를 누가 부르는지 추적하는 시간이 더 길어. 이게 정말 가장 큰 그거죠. 뭔가 코드가 복잡하고 로고직이 복잡한 게 아니라 대체 이걸 누가 부르는 거야? 이게 왜 불린 거야? 그거 추적하고 이렇게 따져가고 들어가는데 이제 더 시간이 걸리는 그런 케이스죠. 조사하면서 이제 나온 말로는 클래스와 모듈 사이 연결이 속도로 단단하게 조여지고 클래스들의 상호작용이 심각하게 뒤엉킨다. 코드는 빠르게 뒤죽박죽이 되고 길고 복잡한 메서드 싱글톤 게임 메이저 같은 이갓 오브젝트 의존 그리고 기능이 추가될수록 불어나는 끝 없는 버그 연쇄로 비결된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게 특별히 코드를 못 짜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이제 구조의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해서는 복잡도가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해요. 본질적인 복잡도. 그러니까 우리가 풀려고 하고 구현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복잡한 거야. 뭔가 전투 시스템이 있고 뭔가 상태 이펙트가 있고 또 멀티 동기화가 있고 등등등 뭐가 있고 그러면 이건 당연히 복잡할 수밖에 없죠. 기능도 많고 뭔가 내가 만들려는 게 복잡한 거니까. 이거는 이제 뭐 개선하고 이렇게 하지만 어쨌든 이 본질적인 복잡도는 없앨 수가 없죠. 네, 그러나 이 우발적 복도라고 해야 될까? 이거는 이 설계 방식에서 생겨난 복잡도. 그러니까 기능 자체의 복잡도가 아니라 이 기능들이 서로 막 엮이면서 막 어떻게 얽히고 섞이고 뭐 이런 데서 이 엮인 방식에서 오는 복잡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는 없앨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이 일반 이 모노비헤이비어 구조인 이 프로젝트에 이 ECS 철학을 적용하면서 꽤 많이 이런 것들이 없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서 말했듯이 코드를 읽는 것보다 누가 호출하는가, 대체 왜 불리고 왜 이게 되고 이런 거 파악하는데 시간이 더 걸린다면 이거는 기능이 복잡한 게 아니라 연결이 복잡한 거고 이건 ECS 철학이 해결하는 이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원인을 분석을 해봤어요. 먼저 첫 번째로는 이 가장 근본적인 이 ECS 핵심 철학이기도 한 데이터 로직이 같은 객체에 물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컨트롤러가 HP 들고 있고 데미지 처리도 하고 체력도 들고 있어. 데미지 처리도 해. 사망 판정도 해. UI 업데이트도 트리거해. 이걸 객체에 접근해야 이제 이걸 할 수 있는 거죠.
모든 게 또 이것에 대한 어떤 의존성 같은 게 있죠. 데이터를 가진 객체가 로직도 직접 실행을 해. 그리고 그 로직은 또 다른 객체의 또 다른 로직을 호출을 해. 그러면 또 다른 객체의 또 다른 로직의 또 다른 로직, 이를 이렇게 타고 이러다 보니까 이 콜 체인이 이제 이게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데이터와 로직의 혼합은 이 문제의 원인이고, 이 로직 간의 직접 호출은 그 원인이 만드는 이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이렇게 묘사한 사람이 있어요. 팀에서 가장 용감한 닌자 코더만이 감히 들어갈 수 있는 5,000줄짜리 쓰레기 장소 스파이. 뭐 이렇게 뭐 극단적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그리고 실제로 개발해 나가면서 이런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게 개수가 적으면은 뭐 이렇게 뭐 관계가 적은데 점점 많아지면 이제 서로 이렇게 되면서 예, 그렇게 되죠. 그리고 실제 이 코드에서는 이 그래프가 눈에 안 보이죠. 클래스가 뭐 다른 어떤 클래스의 메서드 호출하고, 걔가 또 뭐 다른 C로 호출하면서 동시에 A의 뭐로 호출하고, 이런 것들을 파악하려면은 이것저것 파일 열고 이 콜 스택을 이제 머릿속에서 추적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OOP의 실패 뭐 이런 류의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솔리드를 잘 지키면 당연히 피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피할 수 있는데 솔리드를 잘 지켰을 때의 이야기고, 그 솔리드를 지키려고 하는 그 노력에 드는 비용도 있겠죠. 기본적으로 OOP를 쓰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러한 문제 생기게 되고, 또 거기서 또 이제 솔리드를 잘 적용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럴 거면 아예 더 그런 문제 자체를 발생시키지 않는 그런 어떤 개념을 하는데, 어쨌든 유니티에서 ECS가 100% 완벽하게 되지 않는 것도 있으니까 그냥 일반적인 그런 모노비헤이비어 기반의 프로젝트에도 이 ECS의 철학을 적용해보자 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나 좀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게 콜백과 이펙트, 뭐 이런 이벤트 이런 거거든요. 내가 콜백을 넣어서 그냥 콜백 호출만 하고 그냥 끝내죠. 그래서 뭔가 이런 어떤 의존성, 참조 이런 거를 끊어냈다는 점에서 해결책처럼 보이죠. 근데 근본적으로는 어쨌든 구조가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값이 바뀌는 순간 그게 트리거 되죠. 내가 값을 바꾸고 그 함수를 불러. 근데 어쨌든 그 의존성은 이제 깨져가지고, 그러니까 의존성을 이제 끊어내서 값이 바뀌면 콜백이 호출되고 나 몰라라 하지만 어쨌든 거기에 연결된 콜백들이 이제 이 순간적으로 실행이 트리거가 되죠. 그러면은 어쨌든 이 그래프가 호출 대신에 그냥 콜백 체인으로 연결되었을 뿐, 이 실행 흐름적인 관점에서는 그대로 똑같은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ECS에서는 무식하게 그냥 Q에 담아놓거나 그냥 단순히 값만 놓고 그걸 사용하는 어떤 시스템이 됐건 그룹이 됐건 그런 데서 이제 그냥 그 값을 읽어서 그냥 그대로 적용을 해버리니까 이게 오히려 무식한 방법일 수 있지만, 이런 어떤 실행 흐름이 복잡해지는 이러한 문제들, 이런 것들은 좀 많이 개선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스킬 뭐 이렇게 예제 있다고 치고 이건 어쨌든 많이 봤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뭐 이것저것 많이 참조하고 뭐 스킬 쓰기 위해서 뭐 쿨다운 체크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한다고 쳐볼게요. 그리고 이제 새 기능 요청이 왔어. 스킬 사용 시에 성취 달성 여부를 체크해야 돼. 그러면 이제 이 스킬 매니저에 유즈 스킬을 열어서 여기서 이제 이거를 추가해야겠죠. 그럼 이제 참조하는 게 또 늘었고, 뭐 이건 그렇다 치고, 또 새로운 PVP 모드에서 스킬 발동 시에 서버 로그를 남겨야 돼.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여기 또 한 줄 추가해서 뭐 간 모드냐 어쩌고 뭐 이러면 또 추가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 이제 보통 이렇게 들어가죠. 근데 어쨌든 순수 ECS 관점에서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단순히 데이터만 이렇게 이 각각의 시스템이 킬 검증 시스템 뭐 이런 거, 쿨다운과 만화 소모 시스템, 그리고 이제 대상 선정 시스템 해가지고 각자 사실상 시스템이 기존의 그 OOP 구조 개념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냥 이 커다란 뭐 업데이트나 틱 함수 안에 있는 이 로컬 함수라고 할까, 그냥 함수 한 줄, 함수 한 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쪼개야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얘는 검증만 하고 끝. 얘는 쿨다운하고 만화 소모하고 끝. 얘는 이제 대상 선정하고 끝. 얘는 데미지 적용하고 끝. 만약에 또 새로운 로직을 해야 돼. 그러면은 이제 또 새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 스킬 사용 시스템 만들고 끝. 중요한 거는 얘가 얘를 부른다거나, 얘가 얘를 부른다거나 하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자기가 알아서 처음에 이제 이 반복문 돌면서 쿼리죠. 사실상 중요한 쿼리죠. 쿼리 돌리면서 목록에서 필요한 조건에 해당하는 애들을 찾고 거기서 이제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그리고 얘는 여기서 더 이상 뭐가 없어. 이런 PVP 추가 같은 것도 어쨌든 스킬 사용 이 요청이 쿼리에 이제 걸리겠죠. 그러면은 어쨌든 이게 매번 틱이 다 돌면 초기화가 될 테니까 이 쿼리에 걸린 애들을 그냥 단순히 반복문 돌면서 그냥 이렇게 여기도 이 쿼리에서 그냥 단순히 반복문 돌면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그냥 기존 구조에 맞게 생각하면은 리스트에 그냥 이런 것들 다 담아두고, 몬스터가 됐건 뭐 NPC가 됐건 그런 거 다 담아두고 조건에 맞는 것들 그냥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별하고, 그럼 조건에 맞는 애들이 있겠, 그럼 걔들만 이런 어떤 처리를 하고 끝. 또 새로 함수 만들어서 또 리스트에서 또 이렇게 조건 맞는 것도 처리해서
그에 맞는 것도 처리하고 끝.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대로 착착착 되도록 하는 느낌입니다. 서로의 시스템 간의 존재를 모르고 진짜 그냥 필요한 데이터만 읽어서 그에 맞는 처리를 하는 게 끝이니까 새로운 뭔가 추가되더라도 기존의 이런 것들을 바뀔 여지 자체가 없죠. 이거 아까도 얘기한 거니까 짧게 보고 넘어가자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실행 흐름 관점에서 내가 직접적으로 이거를 이렇게 호출하는 거랑 이 이벤트 버스라는 게 이제 딱 생성되면은 콜백이죠. 이 콜백이 딱 되면은 그 즉시 트르륵 이렇게 불리니까 사실상 이제 퍼블리시 하나 했다고 뭔가 콜백으로 하나 딱 불렀다고 호출 스택이 이제 쭉 쌓이는 거죠. 구독자가 여기서 또 뭔가를 발생시키면 또 다시 얘가 또 콜백이든 이벤트든 호출해서 또 실행이 쭉 생기고 실행 흐름이 코드에 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이거를 적으로 코드 이 실행 흐름을 그대로 그냥 드러나게 하는 게 이 ECS 구조가 될 것이고 예를 들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이런 느낌인 거죠. 어떤 클래스가 있고 뭐 보통 업데이트가 되겠죠. 그 업데이트에 사실상 뭐 이런 것들이 말 그대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뭐 업데이트 타겟팅 시스템 어쩌고 시스템 이렇게 해서 얘들이 아까 봤던 이런 함수 한 줄 이런 거 이런 애들 이런 함수 한 줄 보통 반복문이죠. 반복문 들어간 함수 한 줄이 이렇게 쭉쭉쭉 되는 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당연히 이건 솔리드 잘 지키면 이런 것들은 이제 해결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솔리드 원칙은 제약 같은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요거 하나 추가하고 요거 하나 추가하고 이러다 보면 눈덩이처럼 이제 불어나는 거죠. 또 어떻게 보자면 비슷한 얘기겠지만 ECS도 그냥 단순 철학만 적용하는 거면은 이게 제약까지는 아니긴 한데 어쨌든 그래도 조금 더 수월한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저는. 그리고 또 이제 ECS의 장점, 규칙이자 장점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시스템이 다른 시스템을 호출할 수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로직으로 인해서 막 꼬이고 꼬이는 이런 게 없다는 거. 그리고 이게 컴포넌트 타입이면 임조해다라고 되어 있긴 한데 상속을 이제 최대한 없앨 수 있다라는 거. 라고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게 이걸 상속하고 또 뭐 베이스 이걸 상속하고 이런 게 아니라 컴포넌트 타입에만 의존해서 거기서만 딱 이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그런 점 좀 규칙이자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거 외에 뭐 규칙 같은 거는 뭐 잘 지켜서 개발하면 이제 수월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약간 컨베이어 벨트 같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있어. 어떤 시스템이 있어. 쫙 처리해서 데이터를 뭐 수정을 하든 어디에 뭐 다른 큐에 어떤 거를 쌓아놓든 하겠죠. 또 다른 시스템이 있어. 해도 그냥 뭐 거기서 뭐 필요한 것들을 쭉 읽어와서 뭐 쿼리를 하든 뭘 하든 해서 그에 맞는 걸 딱 처리해서 데이터에 최종적으로 반영하겠죠. 그래서 이게 잘 됐을 때 굉장히 좀 편한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했죠. 제가 이 어떤 시스템들이 사실상 함수 하나라고. 그래서 어떤 뭐 NPC 그룹, 플레이어 그룹, 뭐 어쩌고 몬스터 그룹이라는 그룹 클래스를 만들고 여기서 업데이트 함수 안에 그냥 이런 이 시스템 같은 이 함수를 한 열 몇 개 그냥 쭉 써놓으면은 최종적으로 이제 이런 구조가 되겠죠? 요것만 보면은 그냥 그 흐름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 얘가 다른 걸 부르고 뭘 부르고 해서 뭐 이게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갔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거 보고 이대로 쭉 해서 뭔가 NPC 움직임이 이상해? 여기만 딱 보고 그에 맞게 처리만 딱 하면 되는 이런 어떤 구조적으로 그 위에서부터 쫙 그 아래를 쫙 퍼져나가면서 한눈에 그 눈에 들어오는 그 느낌. 그걸 딱 경험하니까 이거 정말 좀 좋은데 그게 좀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쨌든 가장 핵심으로 말하고 싶은 거는 요거였습니다. 한눈에 딱 들어오는 이 쫙 되는 이거. 게다가 로직이 복잡하지도 않고 막 이렇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한번 구축을 해 놓으면은 이 이후에 이제 AI를 써도 솔직히 AI도 뭐 똑똑하고 뭐하고 해도 한 거 넣었을 때랑 이렇게 한눈에 쫙 보이는 쉬운 구조를 넣고 이거 해줘라고 했을 때 당연히 그 결과가 다르겠죠. 퀄리티도 다를 것이고 구현을 더 잘할 것이고 실수도 적게 할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고 그래서 그룹 원하는 거 딱 보고 거기서 이거 딱 읽어서 필요한 거기 들어가서 그냥 그 함수 구현 어떻게 돼 있나를 딱 보면 되니까 이제 훨씬 좋습니다. 당연히 이제 새로운 팀원 같은 거 왔을 때도 이거 보고 뭐 이거저거 뭐 따라가 보라라고 하는 것보다 그룹들 뭐 있는지 딱 보고 너가 만약에 NPC 도메인 담당할 거야? 그럼 NPC 도메인에 이 틱 안에 있는 이 시스템들 쫙 봐라. 이거 순서로 되는구나. 여기서 뭐 새로 이거 만들어봐. 뭐 통계 추가해봐. 보상 어떻게 처리하는 거 개선해봐라고 하면 이제 그 함수만 봐서 거기서 이제 딱 처리하면 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굉장히 좋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 관계의 이런 것들을 이제 해버리고 안 그래도 관계의 복잡도와 기능의 복잡도가 있는데 기능의 복잡도 자체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 내용이 많으면 어쩔 수 없으니 관계의 복잡도를 아예 좀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의 뭐가 없을까라고 한다면은 이 ECS가 굉장히 좋은 선택일 수 있다라는 거를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ECS를 직접 그냥 ECS만 쓰는 게 아니라 말했듯이 그냥 이 함수 안에 시스템으로 불릴 만한 이런 함수들을 그냥 쭉쭉쭉 이렇게 해놓는 이런
ECS의 철학 같은 거를 이제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많은 것이 네, 나아질 거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한번 해보면은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제대로 말하자면 OOP와 DOD 뭐 이런 개념이겠죠. 어쨌든 좀 더 직접적인 그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고요.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